아침 6시 불광천 산책로에는 새벽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67세는 20년 된 체크무늬 셔츠에 무릎이 늘어난 회색 면바지를 입고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는 발에 착 감겼지만 밑창은 이미 여러 번 덧대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 눈에는 그저 검소한 정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주민들은 선생님,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라며 인사를 건넸고 정호는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작은 가죽 가방 안에는 만년필과 낡은 수첩, 그리고 며칠 전에 읽다 만 소설책 한 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았고 이제는 한적한 노년을 보내는 그에게 이 산책은 일상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광동 연립주택의 낡은 철문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37의 젊은 수학교사였던 정호는 강남 일대의 작은 땅 몇 필지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교사 월급으로는 엄두도 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정호 선생, 월급으로 무슨 부동산이냐며 혀를 찾고 몇몇은 헛된 꿈 꾸지 말고 적금이나 넣으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매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고 밤에는 과외를 뛰며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바라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의 통장에는 수십억 원의 재산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삶은 30년 전과 변함없이 검소했습니다. 이 재산은 그에게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어요. 그가 진정으로 아끼는 것은 물질이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정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는 소영이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정호는 8살 손자 민준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작은 연립주택의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낡은 레고 블록을 쌓거나 색종이로 접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민준이는 유난히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장난감 상자 속에는 달고 다른 미니카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것은 빨간색 람보르기니 미니카였습니다. 그는 미니카를 손에 쥐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진짜 람보르기니 타볼 거예요. 진짜 빠르겠죠? 그의 눈은 순수하고 맑게 빛났습니다. 정호는 그런 손자의 꿈을 들을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지난 여름 그 평화로운 일상에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민준이가 급성림프 구성백 혈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치료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병의 특성상 정호는 늘 불안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핏기 없는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손자를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손자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무력감은 수십억 원의 재산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완전히 나으면 정말 람보르기니 탈 수 있을까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미니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가 끝나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평생 아끼며 살아왔지만 그 돈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가 우리 민준이 소원 꼭 들어줄게. 정호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아픈 손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그는 30년 동안 지켜온 검소한 삶의 울타리를 잠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평생 발을 디뎌본 적 없는 청담동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가죽 가방 속에는 이제 만년필 대신 수십억 원의 예금 통장 몇 건이 들어있었지요. 토요일 오전 10시
정호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30년 가까이 입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깨끗한 베이지색 재킷과 낡은 셔츠를 겹쳐 입고 달아 해진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한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꾸미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손자 민준이의 행복을 위한 1년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걸 타면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 하나로 그는 낯선 청담동으로 향하는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하철이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청담역 9번 출구로 나오자 세상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과 화려한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그가 평생 살아온 불광동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정우의 발걸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한참을 걸어 드디어 람보르기니 전시장 프리미엄 오토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외벽과 크롬으로 장식된 문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마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고급 가죽 냄새, 그리고 이질적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홀 중앙에는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람보르기니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체는 매끄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직선이 조화를 이루었고 조명을 받아 더욱 눈부셨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발을 옮겨 노란색 아벤타도르에 다가섰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 차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우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4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명찰에 영업부장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정우의 낡은 옷차림과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우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람보르기니를 구매하려고 왔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에 조롱 섞인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웃음은 정우의 귀에는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람보르기니 한 대 가격이 최소 3억 원이 넘습니다. 구경은 무료니까 사진 찍고 가세요. 정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며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런 노골적인 무시와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지혜와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구매 의사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정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시네. 저희 고객은 어르신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동네 현대 대리점이나 가보시죠. 아니면 중고차 시장이라든지. 여기는 어르신께서 오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박 부장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정우에게 꽂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입은 옷이나 가진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낡은 셔츠와 운동화가 온몸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오직 겉모습만이 전부라는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으로 짓눌렸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용기를 냈지만 결국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모욕만 당한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부장님, 고객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우의 발걸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욕감은 불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그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 부장님, 고객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조금은 떨리는 듯 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청년이 박 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영업사원 이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 이준혁. 네가 뭔데 선배한테 간섭이야? 저런 할아버지가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해? 박 부장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진심으로 구매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준혁의 말은 정호의 귓가에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준혁은 정호에게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에 정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람보르기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으신지요? 준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개인사를 털어놓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진솔한 태도와 따뜻한 눈빛을 보며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8살 손자 민준이의 람보르기니 사랑, 그리고 그 아이가 급성림프 구성백 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연을 말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람보르기니 미니카를 손에서 놓지 않아요. 할아버지, 제가 낳으면 진짜 람보르기니 탈 수 있죠? 라고 물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소원을 지금 당장 이뤄주고 싶어서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듣는 준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어릴 적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일찍 여인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객의 사연이 아니라 손자를 향한 할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며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사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장님께서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박 부장은 준혁의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이준혁, 너 미쳤어? 사장님을 왜 불러와? 이깟 일로? 박 부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 시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사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안보다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호는 준혁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사로 살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이 그 벽에 부딪히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어도 낡은 옷차림 하나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그저 무력한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젊은 사원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호는 그의 손에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달려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5분이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의 신사가 내려왔습니다. 완벽한 맞춤 정장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그는 프리미엄 오토의 최재혁 사장이었습니다. 준혁은 사장에게 정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고 사장은 정호에게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준혁 사원에게 민준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할아버지시네요. 최 사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고객을 만났지만 이런 모습의 고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람보르기니가 워낙 고가 차량이라 혹시 가격은 알고 오셨는지요?
아벤타도르의 경우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최 사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정말 이 금액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꼬깃꼬깃 접힌 서류 뭉치와 함께 묵직한 통장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습니다. 준혁은 물론 최 사장과 박 부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우는 통장 몇 건을 최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수십억 원의 예금 잔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저는 30년 전부터 강남의 작은 땅에 투자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손자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전 시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거든요. 최 사장은 통장을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무례함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네요.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를 돌아 박 부장을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부장, 당신은 오늘로 해고입니다. 고객의 인격을 모독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짐을 싸고 나가십시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박 부장은 애원했지만 최 사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가세요. 박 부장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전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시장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숨죽인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자 최 사장은 정우에게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를 위한 특별한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죄의 의미로 아벤타도르 차량 금액의 20%를 특별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존중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통장의 숫자가 아닌 오직 손자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모욕감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 민준이와 함께 탈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떠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 노란색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도착했습니다. 자동차의 매끄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헤드라이트가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운전석에는 정우가, 조수석에는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사장도 별도 차량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의 소아병동 5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던 민준이는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발견하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진짜 람보르기니예요. 노란색이에요.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탄 민준이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후 그렇게 활기찬 민준이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가 타도 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만을 위한 특별한 람보르기니란다. 준혁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민준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람보르기니의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자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가 시동을 걸자 V12 엔진에 웅장하고 깊은 소리가 병원 앞 도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 할아버지, 이거 진짜 우주선 같아요.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강변 올림픽대로를 천천히 달리는 40분 동안 민준이는 한순간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신기해했고 엔진 소리에 맞춰 작은 손뼉을 치기도 했습니다. 한강공원에 잠시 차를 세우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정우와 민준이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정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손의 따뜻한 온기가 정우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우의 눈가에 흐르는 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의 행복을 위해 평생 검소하게 모은 재산을 망설임 없이 쓸 수 있는 자신의 모습에 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민준이의 치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의사는 완전관의 판정을 내렸고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복학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오토는 간판을 민준이 드림 오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준혁은 부장으로 승진했고 해고되었던 박 부장은 몇 달 후 진심 어린 사과 편지와 함께 다시 돌아와 신입사원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불광동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건강해진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합니다. 가끔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라는 것을 정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깊은 감동과 느낌이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